그날 우리 집 강아지 행운이는 50억 원짜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폐나 수표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남은 평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한 장의 종이, 바로 그 주의,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통째로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제 남편 김철수 씨는 평생을 성실이라는 단어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 인력 시장부터 밤늦은 대리운전까지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3명의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남편은 그저 돈 나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환갑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휴대전화는 자식들의 성화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사온 통닭 한 마리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의 형광등 아래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와서 저녁 먹어라. 오늘 운이 좋았는지 일찍 일이 끝났다. 방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막내 아들 진호였습니다. 30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사업 준비라는 핑계로 집에 눌러앉은 지 5년째였습니다. 아, 아빠. 마침 잘 됐네. 나 사업 아이템 구상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또 돈소리냐? 내가 말아먹은 사업 자금만 모아도 이 집 한 채는 샀겠다. 쏘아붙이는 목소리의 주인은 딸 미영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값비싼 시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SNS에 자신의 호화로운 일상을 전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아이였습니다. 내 카드값 막아주는 것보단 생산적이지 않니? 넌 그놈의 명품 사느라 아빠 등골을 아주 작사를 내잖아. 뭐? 야, 김진호. 너 말 다 했어? 곧이어 큰아들 대호가 잔뜩 구겨진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큰 빚을 져 아내와 자식들은 처가로 보내고 빚쟁이들을 피해 이 낡은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온 지 반년이 되어 갔습니다. 둘 다 조용히 안 해? 돈 얘기는 밥 먹고 해.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위태로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남편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채권자처럼 자신의 요구사항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은 말없이 소주잔만 비웠습니다. 저는 그저 마른 반찬만 뒤적이며 이 기막힌 풍경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 설거지를 하던 제 등 뒤로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맞춰봐. 매주 토요일 남편은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자신의 고된 삶에 작은 희망을 사곤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번호를 맞춰보던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V 화면 속 1등 당첨 번호와 남편이 건넨 종이 위 숫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여보, 이거. 제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서 로또 용지를 낚아채듯 가져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억? 세금을 제하더라도 30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흥분에 저와 남편은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웃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쁨에 정신이 팔려 식탁 위에 로또 용지를 잠시 내려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작은 막내 요크셔 테리어 행운이가 번개처럼 식탁 위로 뛰어오르더니 짭짤한 통닭 양념이 묻어있던 그 종이를 낚아채 꿀꺽 삼켜버린 것입니다. 안 돼. 남편의 절규와 함께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소란에 놀라 방에서 뛰쳐나온 세 자식의 시선이 일제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꼬리를 흔드는 행운이의 작은 입으로 향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큰아들 대호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버지 방금 제가 뭘 먹은 거예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행운이를 가리켰습니다. 로또 1등 50억. 그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찮은 짐승에 불과했던 행운이는 더 이상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5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움직이는 금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길고도 지독한 희비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부터 저희 집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행운이의 작은 배변 패드가 놓였고 세 자식은 마치 전리품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 주위를 에워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사이 그들은 일종의 합의를 마친 듯 했습니다. 행운이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24시간 철통 감시에 들어가기로 말입니다. 상황실장을 자처한 것은 큰아들 대호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절박함은 그를 비상한 전략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실벽에 화이트보드를 걸어놓고는 감시 근무표까지 작성했습니다. 자, 모두 집중해. 이제부터 행운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한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돼. 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미영이가 오후 4시부터 자정, 진호 내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맞는다. 교대 시간 철저히 지키고 감시일지 꼭 작성하도록. 딸 미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오빠, 지금 회사놀이 해? 그냥 제가 똥만 싸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유난을 떤다. 유난? 야, 김미영. 이게 그냥 똥으로 보여? 저 안에 지금 내 명품 가방이 몇 개, 내 외제차가 몇 대가 들어있는지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막내 진호는 하품을 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형. 걱정 마. 내가 매 눈으로 지켜볼 테니까. 근데 저거 나오면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n분의 1 맞지?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남편과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치 당첨금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이었던 양 그들은 행운이의 항문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 구석에 앉아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해온 가장의 얼굴 위로 짙은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첫날의 감시는 처절했습니다. 행운이가 조금이라도 낑낑거리거나 엉덩이를 바닥에 끄는 신용이라도 하면 세 자식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생명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은 차라리 신성한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행운이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심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낯선 감시의 눈길 아래서 행운이는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낯빛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최고급 한우 안심을 꺼내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귀한 걸 왜? 대호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잘 구워진 고기를 잘게 썰어 행운이의 밥그릇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행운이 기력이 없으면 큰일 못 치르지. 잘 먹어야 좋은 결과물도 나오는 법이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라면 한 봉지 끓여주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강아지를 위해 한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애견용 고급 영양제와 유산균까지 챙겨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제 똥 한 번에 우리 가족 명운이 달렸는데 무슨 스파예요? 대호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일이 더 안 풀리는 법이야. 우리 행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로 행운이를 데리고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애견 호텔 스파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행운이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노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50억짜리 금고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기나긴 복수극이 아주 은밀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감시 작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좀처럼 신호를 주지 않는 행운이 때문에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딸 미영이가 아주 기발하고도 끔찍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이는 자신의 방에서 각종 조명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들고 나와 거실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행운이의 배변 패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김미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묻는 대호에게 미영이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하긴? 돈 벌 준비하지. 오빠, 요즘 유튜브는 이런 게 먹혀. 자극적이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 이건 대박 콘텐츠라고. 잠시 후 미영이의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제목은 기가 막히게도 50억 먹은 강아지, 황금 똥 라이브였습니다. 미영이는 화려한 화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아 마치 전문 유튜버라도 된 양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TV의 미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기 제 옆에 있는 이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이름은 행운이. 이 아이가 바로 50억 로또를 꿀꺽 삼킨 주인공이랍니다. 과연 행운이는 우리에게 황금똥을 선물해 줄까요? 모두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슈퍼챗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의 치부를, 이 막장 같은 상황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호와 진호 역시 처음에는 경악하며 미영이를 말렸습니다. 아, 너 미쳤어? 이걸 방송에 내보내면 어떡해. 우리 집 망신이야. 망신? 오빠, 지금 망신이 문제야? 당장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 방송이 터지면 슈퍼챗으로 들어오는 돈도 무시 못할 거고 나중에 행운이는 스타견이 될 수도 있다고. PPL 제안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 생각 좀 하고 살아. 미영이의 말에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자 대호와 진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안의 체면보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방송은 미영이의 예상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들어온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천 명을 넘어섰고 실시간 채팅창은 온갖 종류의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거 실화임? 강아지 스트레스 받겠어요. 동물 학대 아닌가요? 내가 저 집 아들이었으면 강아지 배 갈랐다. 행운아 힘내. 황금 똥 가즈아. 미영이는 슈퍼챗이 터질 때마다 과장된 리액션을 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저급한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저는 차마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생중계는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며 연락이 왔고 몇몇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은 사실 확인을 하겠다며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한 애견 사료 업체에서는 황금 똥 라이브에 자신들의 제품을 PPL로 넣어주면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하겠다는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행운이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수와 슈퍼챗 금액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더 싸우는 척을 하거나 행운이에게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히는 등 더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 저속한 코미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은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 안에서 묵묵히 듣고 있을 남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지 이틀째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우리 가족을 덮쳤습니다. 모두의 애간장을 태우던 주인공, 행운이가 지독한 변비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온 가족과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신호는 감감무소식이었고 행운이는 그저 배를 땅에 대고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식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책임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어제 시청자들 웃긴다고 행운이한테 몰래 사람이 먹는 과자 줬지. 대호가 미영이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럼 오빠는? 어제 행운이 운동시킨다고 밤중에 2시간을 넘게 끌고 다녔잖아.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그럼 넌 뭘 했는데? 밤새 게임만 하느라 행운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겼으면서 진호까지 가세하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운이의 건강이 아니라 행운이의 뱃속에 든 로또 용지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자식들은 온갖 민간요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방법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막내 진호는 약국에서 관장약을 사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영이는 애견용 유산균을 한 번에 10포는 먹여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대호는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줘야 한다며 끙끙 앓고 있는 행운이를 억지로 눕히려 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온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들은 처음 보는 남편의 격한 모습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행운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배를 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작은 목숨이 너희들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냐? 당장 병원 갈 채비나 해. 자식들은 병원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안 돼요. 엑스레이라도 찍었다가 용지가 훼손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바륨 같은 거 먹였다가 글씨가 지워지면요? 그리고 병원비는 어떡하고요? 요즘 동물병원 얼마나 비싼데. 자식들의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로또 용지의 안전과 병원비. 그들은 행운이의 고통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식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낸다. 내 자식 같은 행운이
아픈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그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못 이기는 척 행운이를 이동장에 넣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긴급 상황, 50억 행운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 이라는 자막을 띄운 채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꿋꿋하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 새로운 위기 상황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슈퍼챗 금액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우리는 수의사에게 차마 로또 용지를 삼켰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딱딱한 이물질을 삼킨 것 같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수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성 변비가 아주 심하네요. 일단 수액 맞고 약을 좀 먹여보죠. 근데 뭘 이렇게들 심각하세요? 강아지 변비 흔한 일입니다. 수의사의 태평한 말이 자식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수의사에게 매달려 절대로 배를 가르면 안 된다. 결과물이 온전하게 나와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수의사는 저희 가족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행운이는 동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입원비는 제 한 달 식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카드를 긁었고 자식들은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병원에 떠넘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운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당첨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인질범에 불과한 것일까?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행운이가 입원한 곳은 단순한 동물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싸고 시설 좋기로 소문난 VIP 동물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그곳을 선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의 애를 태우고 동시에 그들의 이기심을 시험하기 위한 남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입원실은 웬만한 사람의 병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개별 냉난방 시설에 푹신한 쿠션 그리고 24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CCTV 화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연결해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송은 50억 행운이의 VIP 병실 라이프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진화했습니다. 입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본적인 입원 비용에 더해 각종 검사비, 특수 영양제 비용, 스트레스 완화 테라피 비용 등 매일같이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남편은 군말 없이 자신의 카드로 모든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평생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수백만 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쓰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경이로움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 병원에 있었어도 됐잖아요. 결국 참다 못한 대호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가족 치료하는데 뭐가 문제냐? 너희들 어렸을 때 아프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행운이도 나한텐 똑같은 자식이다. 그 말에 자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돈. 그래, 아직은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곧 자신들의 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이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갈등은 병원 식단 문제에서 폭발했습니다. 수의사는 행운이의 장활동을 돕기 위해 특별 처방 사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사료 말고 저희가 준비한 특별식을 먹여야 합니다. 미영이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고구마와 바나나,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온갖 채소들을 내밀었습니다. 의사 말보다 인터넷 정보를 더 믿으시는 겁니까? 보호자님?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수의사와 자식들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합시다. 대신 최고급 유기농 처방 사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운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애견 심리치료사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애견 심리치료사라는 말에 자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카메라가 자신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님의 동물 사랑은 정말 대단하시다며 가식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채팅창은 개버지게 아버지 클라스라는 댓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행운이는 그야말로 초호화 병원 생활을 누렸습니다. 전담 수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부터 관리를 했고 최고급 사료와 영양제를 공급받았으며 하루에 한 번씩 심리치료사와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남편의 카드로 결제되었고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아와 행운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행운이의 건강이 아닌 오직 엉덩이 쪽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바심이 커져갈수록 남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더욱 짙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써보지 못했던 돈을 행운이에게 쓰면서 자식들에게 빼앗겼던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존중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을 빌려서 말입니다. 이것은 돈이 만들어낸 가장 기괴하고 슬픈 권력의 역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극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쌓여가고 행운이의 소식은 여전히 요원하자 굳건해 보였던 자식들의 연합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은 의심을 낳았고 의심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균열의 시작은 막내 진호였습니다. 늘 돈에 쪼들리던 진호는 라이브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슈퍼챗 수익을 미영이가 독차지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방송은 같이 하는데 왜 수익은 누나가 다 가져가? 당장 나눠. 뭐? 야, 김진호. 이 채널 누구 거야? 내 거야. 콘텐츠 기획하고 방송하는 게 누군데? 넌 그냥 옆에 앉아만 있잖아.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둘의 싸움은 점점 험악해졌고 급기야 진호는 자신도 개인 방송을 시작하겠다며 원조 50억 행운이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을 새로 파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막장극은 2개의 채널을 통해 경쟁적으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압박을 느끼고 있던 것은 큰아들 대호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들은 이제 집 근처까지 찾아와 대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호는 남편의 방에 몰래 들어가 끙끙 앓는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당첨금 나오면 다 갚을 테니 일단 1,000만 원만 어떻게 좀. 내가 번 돈도 아닌데 벌써부터 내 돈인 양구는구나. 행운이가 아직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돈을 주니. 남편의 냉정한 거절에 대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대호의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종종 모두가 잠든 새벽에 행운이의 병실 CCTV를 노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파탄낸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호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된 것입니다. 대호는 미영이나 진호가 자신을 엿먹이기 위해 일부러 찍어 올린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너희들이지. 이 자식들이 내가 망해야 지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니까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거지. 삼남매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뒹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남편의 말에 삼남매의 싸움이 멎었습니다. 너희 셋 중 행운이를 가장 정성껏 돌보는 사람에게 당첨금의 10%를 추가로 주겠다. 10% 추가 지급이라는 말에 세 자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죽일 듯이 쳐다보던 그들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경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매일같이 행운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다 날랐고 미영이는 행운이를 위한 수제 간식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진호는 행운이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며 우스꽝스러운 재롱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라리 눈물겨운 총극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는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없는 틈을 타 아버지에게 상대방의 험담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아버지, 미영이는 행운이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방송으로 돈 벌 생각밖에 없어요. 아빠, 오빠는 사채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행운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일까.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순식간에 원수로 만들고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말살시키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조종하며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을 즐기고 있는 남편 역시 예전에 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초호화 입원 생활 끝에 드디어 행운이가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의사는 행운이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희망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행운이는 그야말로 상전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 자식은 서로 자기가 행운이를 돌보겠다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이 제안한 추가 지분 10%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 행운이가 거실을 빙빙 돌며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나 나온다. 드디어. 진호의 외침과 함께 온 가족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거실 중앙의 배변 패드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브 방송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돌파하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행운이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과물을 배출해냈습니다. 시청자들의 환호와 자식들의 안도 섞인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50억짜리 종이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호가 비장한 표정으로 비닐장갑과 핀셋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마치 유물 발굴단의 고고학자처럼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결과물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와 진호는 그 옆에 바싹 붙어 혹시라도 대호가 무언가를 숨기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채팅창은 제발 나와라 와 같은 시청자들의 염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호의 핀셋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희미하게 푸른빛이 도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찾았다. 대호의 외침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종이 조각은 조심스럽게 물로 세척되었고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분명 로또 용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인쇄된 번호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의 강력한 위산과 소화효소를 견뎌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번호가 안 보이잖아. 미영이가 절규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생과 천문학적인 병원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신과 질투의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너덜너덜해진 종이 조각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소파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아주 깨끗하고 빳빳한 로또 용지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용지에는 그날 TV에서 보았던 1등 당첨 번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차갑고도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행운이가 먹은 건 지난주에 샀던 꽝 로또 용지였다. 충격적인 진실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를 줄 알았더냐. 내 평생 너희를 위해 피땀 흘려번 돈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이제는 늙은 애비가 운 좋게 얻은 돈까지 빼앗으려 드는 그 심보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행운이가 로또를 삼킨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근성을 뿌리 뽑을 기회라고 말이다. 남편은 1등 당첨 용지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돈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휜 내 엄마와 나, 그리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우리 행운이를 위해 쓸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놈들 힘으로, 내 놈들 발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남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소리치고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남편의 등 뒤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거대하고도 서늘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준 권위이자 한 가장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벌인 처절한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식들은 며칠 동안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바닥을 드러낼 때쯤 자식들은 하나둘씩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큰아들 대호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황금똥 라이브의 전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수많은 시청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채널을 폐쇄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막내 진호 역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자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낚시를 배우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있던 남편의 손은 이제 흙과 풀내음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에서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듯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행운이도 넓은 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했나?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처럼 고단함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독을 잘라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가에 희미하게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한 남자의 회한과 그 모든 것을 털어낸 뒤에 찾아온 평화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은 한 가족을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한 부부에게는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행운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섭니다. 발갛게 물든 저녁 노을이 꼭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열하게 타오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저 평온한 풍경처럼 우리 부부의 낡은 인생도 그러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겪은 돈과 욕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기막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의 남편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돈과 가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